노후 파산한 이들의 공통점, 자식에게 올인한 부모들. 나는 괜찮아. 애들만 잘 되면 돼. 이 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거의 유행어처럼 쓰이던 말입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한 칸 장만해주고 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여기시던 분들. 그 마음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희생적인지 잘 압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는 괜찮다며 자식에게 올인하고 나서 막상 정작 본인의 노후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버티려고만 했던 노후가 현실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나를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으로 넘기기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글에서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노후의 파산까지 몰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왜 지금이라도 내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아들에게 전세자금 다 대줬다가 본인은 반지하로. 62세 박순자 씨는 서울 성북구의 반지하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 씨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과 둘이 오순도순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죠. 본인 아파트를 팔고 전세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크진 않지만 연금도 있고 조용한 동네 월세 살면 되지 뭐. 처음에는 그 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팔고 나오니 전세금도 모자라 월세를 살아야 했고 월세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연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알바도 못하게 되니 남은 건 빚뿐이었죠. 더 안타까운 건 그 아들 부부는 이혼했고 전세금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애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박 씨는 요즘 내가 내 집에 살던 그 시절이 그립다며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2. 사례 2딸 유학비로 퇴직금 탕진, 노후엔 경비직 전전. 김병호 가명 씨는 58세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약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 했죠. 그런데 그 무렵 큰딸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의 열정에 감동한 김 씨 부부는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유학비로 써버립니다. 2년만 투자하면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현지 적응에 실패했고 몇 년간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비와 생활비를 버티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지만 코로나 여파로 금세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끼고 살고 있으며 경비직과 주차요원 일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내가 유학비 안 됐으면 그 돈으로 지금이라도 여행 다니며 살았을 텐데 애가 잘 되길 바란 건데 결과적으로는 애한테도 미안하게 됐지. 3. 사례 3, 4위 사업자금 대줬다가 집 날리고 갈 곳 없는 부모. 이영자 씨 부부는 65세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사위의 사업 실패였습니다. 처음엔 식당을 하겠다고 하더니 장사에 실패하자 유통업으로 다시 프랜차이즈로 몇 번이고 바뀌는 사업 아이템에 돈이 계속 들어갔죠. 결국 마지막에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까지 갔고 믿고 있던 사위는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이 씨 부부는 결국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딸도 양육비에 허덕이느라 부모를 도울 여력은 없습니다. 우린 그냥 우리 딸이 고생 안 했으면 했어요. 사위 말도 너무 잘하고 믿음직했거든요. 근데 내 집이 날아갈 줄은 몰랐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런 사례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 내가 아끼면 애가 편하다는 생각. 하지만 정작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의 부재. 연금, 주거, 건강 등 기본적인 노후 대비 없이 모든 걸 자식에게 투자한 결과
부모가 버틸 기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부모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고 받는 건 부끄럽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는 나부터 준비하자. 자식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집니다. 기본적인 주거, 건강, 소득이 확보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도와줘도 늦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목. 부모가 전부를 해결해줘야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지원은 자식의 자립을 늦추고 부담을 줍니다. 재정 계획은 냉정하게, 계약은 확실하게. 가족이라도 돈이 오갈 땐 명확하게 계약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덜 상처받습니다. 마무리하며 자식에게 희생한 부모들이 노후에 고통받는 현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입니다. 자식은 나의 전부다라는 말, 더는 자랑이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돌보세요. 그래야 자식도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자식에게 올인한 부모들의 노후 파산 문제였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한 부모들의 노후 파산 이후 이어질 내용. 부모의 자존감과 노후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 왜 자식을 위한 희생이 부모를 더 불행하게 만들까? 우리가 흔히 부모의 사랑하면 무조건적인 희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자기 희생은 부모 자신의 자존감, 심리적 안정, 그리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자존감이 무너지면 뇌도 무너진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공동 연구 2017에 따르면 고령자의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우울증 발병률과 인지기능 저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가능성이 약 2배 더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무엇보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되는데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오직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것조차 끝나버리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울감, 무기력, 자살 충동 같은 심각한 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나는 괜찮아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나는 괜찮아라는 말은 사실 심리학에서 위험한 회피적 대응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행위는 진짜 자아와의 단절을 일으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성에 해를 끼칩니다. 계속해서 내 욕구는 뒤로 미루고 자식이나 타인의 욕구만 우선하면 결국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이는 우울증, 분노, 대인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부모의 정신 건강이 자식에게도 미치는 영향. 중요한 건 부모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정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불안정한 부모는 오히려 자식에게 죄책감과 책임감의 과부하를 안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오히려 자식은 부모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 일종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국내 모 대학의 조사 2021에 따르면 노부모의 경제난과 우울증을 지켜보는 자녀 세대의 46%가 심한 죄책감과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1.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자. 단순한 재정 준비만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자원봉사, 지역사회활동, 노인대학 등 나를 위한 삶을 병행할수록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우울감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식과의 관계는 지원자가 아닌 동반자로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일정한 선을 두고 도움은 협의하고 책임은 각자 지는 관계.
이런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고 부모의 자존감도 지켜줍니다. 부모의 삶이 든든하게 자리 잡히면 자식도 부담을 덜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삼감정도 자산처럼 관리하자. 노후에 필요한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력, 관계 기술, 자기를 돌보는 능력. 이런 정서 자산도 함께 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창기보다는 나누고 표현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커뮤니티 모임 등을 활용해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결론 자식에게 올인하는 삶은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된다. 노후 파산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나 스스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 정서적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사랑하지만 내 삶도 소중하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게 부모 자신을 살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